네, 8월 14일입니다. 25년 8월 14일. 전야제가 있습니다. 강복 80주년. 전야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좌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란, 동조, 수사받을 수 있어, 어쩌고저쩌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러자마자, 군인을, 국회에 출동할 것 같습니다. 나와주십시오라고 했고요. 사람들은, 군인들을 막아섰고요. 국회는 들어가겠다, 막는다, 어쩌고저쩌고, 담을 넘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수용안을 이제 계엄 해제 수용안을 가결했다, 이렇게 하는데, 국회나 모든 것들이 참 어린애 장난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헌재 판결에서부터 6.3 대선과 선관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나라인가, 공정이 있는 곳인가, 오로지 사회가 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카르텔과, 이것이 과연 상균주의적인 입장에도 맞는가, 정치, 교육, 경제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저는 심각한 상태를 봅니다. 우리 국민성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해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 하늘이 불의 심판을 내려서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구라는 별이 우주에서 떠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자동적인 끈끈함,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휠체어로 안구를 진찰받는 모습, 왜 그를 구속했을까? 그는 왜 그런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왜 국민들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가? 그의 인간적 한계성, 밑바닥부터 서민들의 삶을 느껴오지 못하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대선 후보로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각 정당은, 양정당은 사실상 한국의 정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사실상 중공의 세력은 호시탐탐했었던 것이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한반도, 수나라 당나라 시절, 청나라 명나라 청나라지 순서는 그렇죠. 고려 시절의 조선의 모습. 사실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거란 쪽, 그죠? 금나라 그런 개념도 있었고요. 늘 국경은 위험하고 무서웠습니다. 언제 전쟁 벌어질지 몰랐고요. 몽골의 침입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진족의 침범은 빈번했고요. 역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있는 가운데에서 현대적인 군사적인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정치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정치의 붕괴, 경제의 붕괴,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는 결코 어떤 한 엄청난 존재, 거대한 리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보다 훌륭하다, 좋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가는 거죠.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과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좌파적인 성향은 사실은 그들의 3, 4대 조상, 피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대한민국 2025년도에 가지고 조선시대의 모습까지 함께 곁들여서 봐야 됩니다. 즉 120년 이상의 그 사람의 혈통의 모습을 봐야 되죠. 혈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모르겠지만, 동물을
통해서 보면요. 그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암수의 종자의 외형의 것들이 잘 담겨져 나오죠. 인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신이라는 것을 품고 삽니다. 가족, 부잣집 가족이냐, 가난한 집안의 가족이냐, 그렇게 서로 교배가 되면서 나오는 사람은 또 사회를 느끼는 방향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고 좌로 우로 갈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누군가의 선전선동이 언론을 타고 흘러나가면은 그것이 아주 대단한 파급력을 발휘합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자유 대한민국이 좌파적 성향, 중공의 속박으로 움직여가는 상황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진실을 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좌파적인 성향은 청년 결백과는 거리가 멀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러면서 권력을 쫓아가고 대중을 속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은 잘해주는 척하면서 적을 만들고 적들을 소탕시키고 또 새로운 적을 만들고 적을 소탕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파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나 우나 모두 다 한 통속이고 서로가 역할 교대와 함께 공수전환을 번갈아 해가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집단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깨어나서 독립된 사고와 감각으로 독립된 감각과 사고관이 합쳐져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이것이 원탑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 세력이나 정치적 세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국민의힘이라든지 거기를 빤다든지 그쪽의 동향을 보고하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사고인식을 확장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그것이 중공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점과 경제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험난한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참 말 못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안정성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인 거죠.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될 뿐더러 지금 현재 빈익한 삶에 노출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본능적인 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 즉 국가가 의식주에 기본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돈이 어디냐 그러지만은 그것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국가가 어느 일정 지역에 도로와 건축과 기업을 유지하고 유치하고 입주하고 거주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하는 사람들을 뽑고 그들 사이에서도 또 뽑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생 수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한 체제로서 태극기 형상으로서 건건감리의 형상으로서 중앙에 태극기 음양의 그 문양처럼 대전이라든지 남한의 면적을 통해서 국토의 중심부에 수도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3, 4, 5, 6이라는 그 괴의 형태대로 저 서북방이죠. 그쪽은 세 가지의 양적인 기운의 뭐 도로라든지 기관 시설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바라보는 시각에서 5개의 궤를 가지고 있죠. 5개의 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쪽에는 역시 동북쪽이죠. 또는 북동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방향에는 그 양의 기운이 하나 들어가고 음의 기운이 2가지 들어가 있는 산업적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앙에는 역시나 그것을 균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12가지, 12개 시와 15개의 시가 융합되어지는 기능을 해서 서로 그 영향력이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움직여 가야 됩니다. 국토를 그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내는 기술은 필요하죠. 새로운 시대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국가, 대한민국은 국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북한과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남북의 문제를 통해서 과거에 거대했던 우리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분단이 되고 분리가 되고 국경이 그어졌는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남한이 새로운 건국과 또 발전은 세계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한의 정권에 영향을 줄 것이며, 북한과의 갈라섰다가 수교했다가 통합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야와 신라가 복속이 됐다고 합니다만, 우리 북한과 전쟁 없이 수교와 협력과 통일 방향을 만들더라도 북한은 북한 체제로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가고, 북한 지역을 성황리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북한을 지배점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으로 가 있던 유엔이라는 것이 판문점 휘전산 부근에 공원과 함께 시설을 만들어도 좋겠죠. 국제정부가 들어오는 거죠. 세계정부가. 대한민국은 그 밑에 있고요. 그죠? 대전 부근에. 그러면서 북한에는 다양한 중국 민족이나 만주 북방 민족, 러시아 등 중앙 아시아, 중동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활발한 경제 협력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 땅덩어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바이칼 호수와의 연결성들, 러시아의 개발, 그런 것들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중동과의 교류도, 아프리카의 교류도 활성화시키면서 결국 통해서 서로 미국까지, 아메리카 대륙, 브라질, 칠레까지, 캐나다까지 연결되어지는 동서의 완전한 교류, 그리고 세계 단일화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나 상상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시민들이 이러한 사상과 함께 명리를 통한 올바른 판단과 함께 좌우가 서로 너 하나 죽이자가 아니라 시대의 사상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화합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요. 그러자면은 불법과 가짜를 규정할 수 있는 그만큼의 외친 정확한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스스로 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그런 건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